아버님, 저희 너무 힘듭니다. 더 이상 저희 집에서 모실 수 없습니다. 요양원에 가주세요. 2달 전 큰아들이 조심스레 꺼낸 말이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가슴이 먹먹했던 적이 있었을까 생각해 본다. 그날은 유난히도 따스한 봄날이었다. 베란다 화분에서는 정성껏 키운 제비꽃이 활짝 피어 있었고 하늘은 그렇게나 푸르렀다. 그런 평화로운 일상이 단 한마디 말로 무너져 내렸다. 요양원이라는 단어는 내게 인생의 막바지를 알리는 신호와도 같았다. 평생을 자식 키우며 살아왔던 나였다. 이제는 그 자식에게 의지해야 하는 진세가 되었다는 게 가슴 아팠다. 아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지난달에는 화장실에서 넘어질 뻔했고, 약을 먹는 시간을 자주 깜빡하기도 했다. 혼자 살기에는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걸 나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요양원은, 그곳은 내게 창살 없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잠들어야 하는 곳, 내 의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곳. 그날 이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이제 그렇게 무력한 존재가 되었나? 아들은 매일같이 찾아와 요양원 팸플릿을 보여주었다. 시설 좋은 곳을 찾았다며 친절한 간호사가 있는 곳을 골랐다. 그의 말은 한쪽 귀로 들어와 다른 쪽 귀로 빠져나갔다. 내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뿐이었다. 이대로 인생을 마무리해야 하는 걸까?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매일 같은 고민이 반복됐다. 아들이 추천한 요양원은 한 달에 350만 원이었다. 내 연금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다. 아들이 보태주겠다고 했지만 그마저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자식에게 손을 벌려야 한다니. 결국 아들의 권유로 한번 살아보기로 했다. 큰아들과 작은딸 집을 번갈아가며 지내기로 했다. 처음에는 괜찮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큰아들의 집에서 첫날 밤을 보냈다.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려는데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아버님, 방에서 드시는 게 어떨까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유는 간단했다. 내가 밥을 먹을 때 젓가락 소리가 너무 크다는 것이었다. 손주들이 식사에 집중을 못한다고 했다. 그날부터 나는 혼자 방에서 밥을 먹어야 했다. 마치 전염병 환자처럼 느껴졌다. 작은 딸의 집도 다르지 않았다. 아버지, 손주들이 공부한다며 TV 소리를 줄여주세요. 밤에는 화장실도 가급적하지 말아주세요. 발자국 소리가 시끄러워요. 나는 점점 더 움츠러들었다. 방 안에서만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말수도 줄었다. 자녀들의 배려로 시작된 동거였지만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있었다. 내가 불편해서 그들도 불편했고 그들이 불편해서 나도 불편했다. 부모의 집은 언제나 자녀들의 집이 될 수 있지만 자녀들의 집은 결코 부모의 집이 될 수 없다는 말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한 달이 지났을까?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방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내 집이 아닌 곳에서의 생활은 너무나 힘들었다. 결국 나는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자녀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말리지는 않았다. 그들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활이
우리 모두를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날, 택시 안에서 눈물이 흘렀다. 자식들 속 썩이지 않고 홀로 살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았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후 다음 선택은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이었다. 간병비 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부담스러웠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보였다. 자녀들이 매달 일부를 보태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 선택 역시 실패였다. 첫 번째 간병인은 일주일 만에 그만두었다. 너무 소박한 식사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다른 집은 고기 반찬에 특식을 해주는데 두 번째 간병인은 보름을 버텼다. 전기와 수도를 아끼는 할아버지의 습관이 불편했던 모양이다. 세 번째 간병인을 구하러 갔을 때였다. 소개소 직원이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할아버지 댁은 조건이 너무 열악해서 간병인들이 기피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선택지인 요양원만이 남았다. 아들이 알아본 곳은 월 350만 원짜리 고급 요양원이었다. 할아버지의 연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결국 월 150만 원짜리 저렴한 요양원으로 들어갔다. 첫날부터 감옥 같았다. 밤 9시면 모든 TV를 꺼야 했다. 보고 싶은 뉴스가 남았는데도 아침 6시 기상은 의무였다. 식사 시간, 운동 시간, 심지어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모든 것이 정해진 시간에 맞춰져 있었다. 같은 방을 쓰는 할아버지는 밤새 코를 골았다. 옆방 할머니는 새벽마다 고함을 지르곤 했다. 3일 만에 도망치듯 요양원을 나왔다. 자녀의 집도 간병인도 요양원도 어느 것 하나 내게 맞는 답이 아니었다. 다시 홀로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제는 내 방식대로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동안의 실패는 남들이 정해놓은 방식을 따르려 했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나만의 길을 찾아야 할 때였다. 그리고 그때 경로당의 웃음소리는 할아버지에게 새로운 희망의 신호가 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매일 아침이 두려웠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장보기는 큰 도전이 되었다. 지팡이를 짚고 5분 거리의 마트까지 가는 것조차 힘들었다. 어느 날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오다가 넘어질 뻔했다.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이런 고민도 하지 않았을 텐데. 5년 전 35년을 함께한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날은 평범한 아침이었다. 아내는 늘 하던 대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따뜻한 된장국 냄새가 부엌에서 풍겨왔다. 그런데 갑자기 그릇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들렸다. 부엌으로 달려갔을 때는 이미 늦었다. 아내는 쓰러져 있었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의식을 찾지 못했다. 뇌출혈이었다.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변했다. 35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처음에는 아내의 빈자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항상 곁에 있던 사람이 사라졌다.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빨래를 하면서도, TV를 보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됐다. 마치 아내가 거기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아내가 없는 집은 너무나도 조용했다.
말벗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일상의 소소한 소리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었다. 주방에서 들리던 그릇 부딪히는 소리도,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도, 걸레질하는 소리도, 모든 것이 정적 속에 잠겨 버렸다. 거울 속 내 모습은 날이 갈수록 초라해져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다. 평소처럼 거울을 보며 약을 먹고 있었다. 문득 깨달았다. 지금까지 내가 선택한 모든 방법이 남들이 정해놓은 길이었다는 것을. 자녀와 동거는 효도라고 들어서 시도했고, 간병인은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따라했다. 요양원은 노인들의 마지막 종착지라고 생각했기에 선택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내게 맞지 않았다. 내게 필요한 건 남들의 정답이 아닌 내 삶에 맞는 해답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가 달라 보였다. 매일 보던 풍경인데 오늘따라 새롭게 느껴졌다. 경로당에 모여 있는 어르신들이 눈에 들어왔다. 서로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따뜻해 보였다.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나처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진 않을까? 그때 떠올랐다. 꼭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서로 도우며 살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나는 천천히 옷을 갈아입고 경로당으로 향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때였다. 더 이상 남의 답을 찾지 않기로 했다. 내 방식대로, 내 속도대로 살아가는 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경로당에서 발견한 것은 실버 프렌즈라는 새로운 희망이었다. 처음 들어섰을 때는 낯설고 어색했다. 하지만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는 어르신들 덕분에 금세 마음이 편해졌다. 그곳에서 만난 박 할아버지는 전직 의사였다. 이 할머니는 40년 경력의 요리사였다. 최 할아버지는 은행 지점장으로 일했었다. 모두가 각자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었다.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 모두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다. 요양원은 너무 비싸고 간병인은 부담스럽고 자녀들에게는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점. 박 할아버지는 의사로서 40년을 일하고 지금은 조용히 지낸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서로 나누면 어떨까요? 저는 의사로 일했으니 건강 체크와 약 관리를 도울 수 있고, 이 할머니, 저는 한식, 중식, 양식 요리사로 요리를 할 수 있어요.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함께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최 할아버지는 은행 지점장으로 은퇴했어. 저는 재무 관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 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수 있고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되었다. 서로의 재능을 나누며 돕고 살자는 것이었다. 각자가 가진 것을 조금씩 보태어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다. 과연 이런 방식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도 들었다. 하지만 시작해보니 생각보다 훨씬 자연스러웠다. 박 할아버지는 우리의 건강을 체크하고 약 복용을 관리해 주었다. 이 할머니는 매일 점심 식사를 준비해 주셨다. 최 할아버지는 우리 모두의 재정 상황을 점검해 주었다. 나는 35년간의 공무원 경험을 살려 행정 업무를 돕기 시작했다. 서류 작성이나 민원 상담 같은 일들이었다. 우리는 각자의 연금에서 매달 60만 원씩 모았다. 그 돈으로 공동 식사도 하고 필요한 물품도 구입했다. 놀랍게도 이 방식은 생각보다 훨씬 경제적이었다.
요양원이나 간병인을 쓸 때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편안한 생활이 가능했다. 공동 식비 30만 원, 건강관리비 10만 원, 문화활동비 10만 원, 비상금 10만 원. 이렇게 체계적으로 나누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금전적인 것보다 더 큰 수확이 있었다. 바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정이었다. 우리는 점점 더 가족 같은 사이가 되어갔다. 아침마다 함께 운동하고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불안하지도 않았다. 서로가 서로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찾던 답이었다. 남들이 정해놓은 길이 아닌 우리만의 특별한 해결책이었다. 실버 프렌즈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우리는 매일 아침 9시에 경로당에서 만났다. 박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이 할머니의 건강식 아침 식사는 우리 모두의 활력소가 되었다. 특히 매주 월요일 아침의 영양죽은 일주일의 시작을 든든하게 해주었다. 최 할아버지는 우리 모두의 재정 상태를 검토하고 효율적인 지출 방법을 알려주었다. 소소한 지출이 모이면 큰 부담이 됩니다. 매달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을 구분해서 관리하세요. 라고 조언해 주었다. 나는 매주 수요일마다 민원 상담 시간을 가졌다. 복지 서비스 신청이나 행정 서류 작성을 도와드렸다. 오래 공무원 생활을 했던 경험이 이제야 빛을 발했다. 노인 교통카드 신청은 이렇게 하시면 더 빨리 처리됩니다라며 조언해 드렸더니 어르신들이 정말 고마워하셨다.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동참하기 시작했다. 정 할머니는 40년 경력의 재봉사였다. 옷 수선이나 이불 수선을 도맡아 해주셨다. 강 할아버지는 전직 한의사셨다. 간단한 침술로 우리의 통증을 덜어주셨다. 우리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살았다. 누군가 아프면 함께 병원에 동행했다. 무거운 짐이 있으면 함께 들어주었다. 외로울 때면 말벗이 되어 주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른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설렌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어떤 웃음을 나눌 수 있을지. 요양원이나 간병인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것들이 여기 있었다. 바로 마음을 나누는 동반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그리고 함께 나이 들어간다는 위안이. 우리는 이제 단순한 이웃이 아닌 가족이 되어 가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찾던 진정한 노후의 모습이었다. 이 할머니, 오늘은 제가 특별히 해물 된장찌개를 준비했어요. 모두 많이 드세요. 의사인 박 할아버지가 김 선생 혈압약 드셨죠? 요즘 혈압이 많이 안정되셨네요. 최 할아버지, 이번 달에 공동 경비 관리를 정말 잘했습니다. 오히려 10만 원이 남았네요. 이 돈으로 다음 주에 문화 나들이를 가면 어떨까요? 이런 일상의 대화가 나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버려진 아버지가 아니었다. 나는 소중한 커뮤니티의 일원이었고,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내 경험과 지식이 여전히 가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이 공동체에 감사했다. 가끔 자녀들이 찾아올 때면 그들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더 이상 걱정이나 부담이 아닌
놀라움과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나는 아들의 말에 나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들이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방법을 내가 찾았다는 사실에 은근히 자부심도 느꼈다. 우리의 실버 프렌즈는 이제 모두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나이 들어감이 두렵지 않게 만들어준 이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라면 앞으로의 시간도 충분히 행복할 실버 프렌즈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다. 우리의 일상은 점점 더 풍성해져 갔다. 매주 화요일은 공동장보기 날이 되었다. 함께 가니 무거운 짐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최할아버지의 제안으로 대형마트에서 대량 구매를 하여 비용도 절감했다. 목요일은 공동 취미 활동의 날이었다. 서예, 그림, 노래 등 각자의 재능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토요일은 가장 특별한 날이 되었다. 자녀들과 손주들이 찾아오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경로당을 웃음소리로 가득 채웠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손주들은 우리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다. 세대 간의 벽이 자연스럽게 허물어져 갔다. 자녀들도 변화했다. 더 이상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의 활기찬 모습에 안도하는 듯했다. 아버지, 정말 달라지셨어요. 몇 달 전만 해도 표정이 어두우셨는데, 이제는 눈에 생기가 돌아오셨네요. 실버 프렌즈는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다. 매달 60만 원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식사비, 관리비, 프로그램 운영비까지. 요양원 350만 원, 간병인 300만 원에 비하면 정말 합리적인 금액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찾은 삶의 의미였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었다. 우리 스스로가 서로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다. 서로의 약점을 채워주고 강점을 나누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노후의 모습이 아닐까. 요양원의 답답함도 간병인과의 어색함도 없었다. 그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만이 가득했다. 우리는 이제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 나이 든다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은 행복한 노후의 비결이었다. 어느덧 6개월이 지났다. 우리의 실버 프렌즈는 이제 하나의 작은 공동체가 되어 있었다. 처음 8명으로 시작했던 모임은 이제 28명으로 늘어났다. 매일 아침 경로당은 활기찬 목소리로 가득했다.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는 인사가 일상이 되었다. 서로의 건강을 챙기고 안부를 물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모든 순간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가 생겼기 때문이다. 특히 박 할아버지의 건강 체크는 우리 모두의 일과가 되었다. 혈압을 재고 약 복용을 확인하는 일이 습관이 되었다. 이 할머니의 요리 교실은 이제 동네 명물이 되었다. 최할아버지의 재정관리 노하우는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나의 민원 상담 시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다.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자녀들도 이런 변화를 느끼고 기뻐했다. 더 이상 요양원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의 모습을 배우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새로운 도전도 있었다.
서로 다른 생활 방식과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다 보니 갈등이 생기기도 했다. 임 할머니가 박 선생님에게 매일 아침 7시에 라디오를 크게 틀지 말아주세요. 저는 좀 더 자고 싶어요. 박 할아버지 말씀은 운동은 아침 일찍 해야 효과가 좋다고요. 다들 게을러지면 안 됩니다. 초기에는 이런 작은 갈등들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했다. 하지만 최할아버지의 제안으로 매주 금요일 저녁에 마음 나누기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다. 서로의 불편함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시간이었다. 최할아버지는 우리 모두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습니다. 서로의 습관과 생활 방식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 규칙을 만들되 개인의 자유도 보장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골든 커뮤니티 생활 수칙을 만들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는 공동 활동 시간. 그 외 시간은 개인 활동 시간으로 정했다.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고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 대화로 해결하기로 했다.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단단해졌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배려하는 법을 배웠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공동체의 힘이었다. 또 다른 도전은 건강 문제였다. 임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을 때 우리 모두 당황했다. 다행히 박 할아버지가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했고 병원으로 빠르게 이송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긴급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만들었다. 박 할아버지는 우리가 각자의 비상 연락망, 복용 중인 약물 목록, 주치의 연락처를 한 곳에 모아두어야 합니다라고 제안했고, 응급 상황에서는 시간이 생명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응급 상황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24시간 연락 가능한 당번제를 운영하고 응급처치 교육도 받았다. 구청과 협력하여 응급 호출 시스템도 설치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우리의 공동체는 더욱 견고해졌다. 다른 지역의 어르신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의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다. 구청에서도 우리의 활동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어르신들의 자발적인 공동체 활동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다른 지역에도 이런 모델을 확산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꺼이 경험을 나눴다. 다른 동네에서도 비슷한 모임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인근 단지의 홍할머니는 반찬 가게 주인과 특별한 약속을 맺었다. 매달 40만 원을 받고 반찬 가게 안에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서로가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든 것이다. 이웃 동네의 강 할아버지는 더 특별한 시도를 했다. 전직 방송인이었던 그분은 카페 주인과 계약을 맺었다. 매주 2시간씩 책을 읽어주는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이다. 그의 멋진 목소리는 카페의 특별한 이벤트가 되었다. 매달 60만 원의 수입도 생겼다. 하지만 모든 시도가 성공적인 것은 아니었다. 우리 동네 장할머니는 미용실과 맺은 계약을 3개월 만에 그만두셨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돈만 밝히고 진정성이 없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우리는 깨달았다. 관계의 성공 여부는 금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서로를 향한 진심과 배려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웃들에게 조언했다.
서로를 도우려는 마음이 먼저라고. 계약서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이라고. 이제 우리 동네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만의 방식을 찾아가고 있다.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노인복지가 아닐까. 제도나 시설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관계. 우리는 그것을 찾아 나가는 중이다. 그리고 이 변화는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다. 마치 작은 물결이 큰 파도가 되어 가듯이 우리의 작은 시도가 새로운 희망이 되어 가고 있다. 이제 우리는 서로의 소중함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매일의 작은 약속들을 지켜나가는 과정이었다. 아침마다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일, 약속한 시간에 맞춰 경로당에 나오는 일,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일,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신뢰를 만들어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서로의 경계를 지키는 것이었다. 과도한 간섭은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걸 배웠다.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도 필요할 때 곁에 있어 주는 법을 익혔다. 돈 문제도 확실히 해두는 것이 좋았다. 매달 정해진 금액을 정확히 나누고 관리했다. 투명한 회계 처리가 신뢰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서로의 생활 방식도 존중하기로 했다. 누군가는 아침 일찍 나오기를 좋아하고 누군가는 저녁 시간을 더 선호했다. 이런 차이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했다. 가끔은 의견 충돌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대화로 풀어나갔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더 단단한 공동체가 되어 갔다. 누구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는 두려움이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함께 나누고 극복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골든 커뮤니티의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싶다. 1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다. 더 이상 외롭지 않다. 불안하지도 않다. 매일 아침이 기다려진다. 요양원 350만 원, 간병인 300만 원 대신 60만 원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금전적인 것보다 더 값진 것을 얻었다. 바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다. 우리는 이제 서로의 건강 상태를 훤히 안다. 누가 어떤 약을 먹는지,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까지. 아침마다 경로당에서 만나 체조를 하고 점심은 함께 만들어 먹는다. 오후에는 각자의 취미 생활을 즐긴다. 서예를 배우는 사람, 그림을 그리는 사람, 노래를 부르는 사람, 바둑을 두는 사람, 저마다의 방식으로 즐거움을 찾아가고 있다. 자녀들도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며 안심한다. 더 이상 요양원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를 배우러 온다. 어떻게 이런 공동체를 만들었는지, 어떻게 서로를 믿고 의지하게 되었는지.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제가 배우고 있어요. 회사에서도 팀워크를 강조하는데, 아버지의 골든 커뮤니티가 더 완벽한 팀 같아요. 우리의 방식이 새로운 모델이 되어가고 있다. 돈으로 해결하려 했던 것들이 마음으로 해결되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이 우리가 찾은 행복한 노후의 비결이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함께 나이 들어간다는 위안, 그리고 매일 아침 만나는 따뜻한 미소들. 이제 나는 안다.
나이 든다는 것이 두려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함께라면 우리는 더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골든 커뮤니티는 이제 지역사회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다. 구청과 협력하여 시니어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젊은 세대와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이 할머니는 지역 초등학교에서 요리 교실을 열었다. 박 할아버지는 건강 상담소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최 할아버지는 재정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나도 주민센터에서 행정 서비스 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다. 복잡한 행정 절차를 쉽게 설명해주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도와주는 일이다. 35년간의 공무원 경험이 이렇게 빛을 발할 줄이야. 감사합니다. 김 선생님 덕분에 민원 처리가 훨씬 수월해졌어요. 특히 고령자분들이 많이 찾으시는데 김 선생님이 같은 눈높이에서 설명해 주시니 이해가 빠르대요. 이제 우리는 단순히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자부심을 얻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여전히 가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는 사실. 골든 커뮤니티의 가장 큰 성과는 시니어 경제 모델을 창출한 것이다. 우리는 단순히 소비만 하는 노인이 아니라 생산과 기여를 하는 새로운 노인 모델을 만들어냈다.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키며 지역사회와도 상생하는 모델이다. 한 예로 우리 단지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골든 마켓이 있다. 자체 제작한 반찬, 수공예품, 재활용 상품 등을 판매하는 작은 장터다. 월 2회 열리는 이 마켓은 이제 지역의 명물이 되었다. 수익금은 공동기금으로 적립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하고 있다. 정 할머니가 만든 김치는 특히 인기가 좋다.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월 3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강 할아버지의 목공예 작품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런 활동은 단순한 부수입을 넘어 어르신들에게 성취감과 보람을 안겨주고 있다. 우리의 성공 사례는 지방 정부의 관심도 끌었다. 구청에서는 시니어 자립 공동체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경로당 리모델링 비용, 프로그램 운영비,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우리의 작은 시도가 정책으로 발전한 것이다. 구청장은 김 선생님을 비롯한 어르신들이 보여주신 모델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답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발적인 공동체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이런 지원을 기반으로 골든 아카데미를 설립했다. 노년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디지털 지적재산권, 건강관리, 재정교육, 취미활동 등 다양한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교육은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다. 이 할머니는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는 법, 키오스크 사용법, 온라인 쇼핑하는 법 등을 배웠어요. 이제는 손주들에게 물어볼 필요 없이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정말 세상이 달라졌어요. 골든 커뮤니티의 성공 비결은 상호 의존과 자율성의 균형을 찾은 데 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존하면서도 각자의 개성과 자율성을 존중한다. 이런 균형이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핵심이다. 처음에는 작은 모임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하는 포용적인 공동체로 성장했다.
은퇴한 교사, 의사, 요리사, 사업가, 공무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최근에는 세대 통합 프로젝트도 시작했다. 근처 대학의 학생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어르신들에게 디지털 기술을 가르쳐 주고 어르신들은 학생들에게 인생 경험과 지혜를 나눠준다. 세대 간 소통의 장이 만들어진 것이다. 대학생 지원봉사자는 처음에는 봉사 시간 때문에 시작했는데 이제는 매주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어요. 김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인생 이야기가 어떤 책보다 값진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경험은 이제 책으로도 출간되었다. 버려지지 않는 노후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다. 물론 여전히 도전과 어려움은 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는 더 큰 과제가 된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런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다. 골든 케어 시스템이라는 우리만의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서로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약 복용을 관리하고 병원 동행을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특히 중증 질환자를 위한 특별 케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박 할아버지는 우리의 목표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독립적으로 그러나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질병이 있더라도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더욱 건강해졌다. 이제 그들은 부담감 없이 우리를 방문한다. 오히려 우리의 모임에서 배울 점을 찾고 자신들의 노후도 이렇게 준비하고 싶다고 말한다. 처음 아들이 요양원에 가주세요라고 했을 때의 그 아픔이 이제는 감사한 계기로 변했다. 그 말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의 행복을 찾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이제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다. 초라해 보이던 노인의 얼굴에 이제는 자신감과 행복이 가득하다. 나이 든다는 것,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이다. 우리의 골든 커뮤니티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모델이 생겨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더 나은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2년 전 나는 버려진 아버지였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행복한 공동체의 일원이자 새로운 노년 문화를 만들어가는 선구자가 되었다. 이 모든 변화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것이다. 이제 저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나이 든다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올까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제 곁에는 소중한 인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후의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웃이 있을 것입니다. 서로를 보듬어줄 친구가 있을 것입니다. 요양원이나 간병인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함께 나이 들어간다는 위안입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든다고 해서 꼭 외롭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날 준비만 되어 있다면 언제든 따뜻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경로당에 가기 전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행복이란 게 참 이런 거구나. 따뜻한 아침 인사 한마디,
함께 나누는 식사 한 끼,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 하나.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행복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